이 사람은 김용재라고 하는데 1970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났어요. 그 택배 사라지는 거기. 사진 보면 눈 감고 있잖아. 시각장애가 있어요. 완전 맹인은 아니고 아빠, 엄마도 눈, 귀가 안 좋았다는 거 봐서 유전으로 생긴 것 같은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합니다. 가난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엄마가 김용재 초딩 때 동생을 데리고 가출해요. 아빠는 몇 년 뒤 김용재가 보는 앞에서 제초제 먹고 죽습니다. 애가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 집이 가난해 부모 꼬라지 지랄났어. 뭐 학교라도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방어 기제가 심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녀요. 커터칼, 뭐 부엌칼 이런 게 아니야. 뭔 사무라이 마냥 도검을 들고 다녔대. 도검은 총처럼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다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 새끼가 길에 칼 차고 다니니까 강도죄 예비 음모로 교도소에서 3개월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상태 봐서는 눈보다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애가 교도소까지 갔다 오니까 이게 취직이 되겠어? 서울, 부산 다니면서 중국집 배달, 선원, 나이트 웨이터 이런 거 해봤는데 월급을 또 제대로 못 받았대요. 마지막으로 일한 데가 화곡동 양말 공장입니다. 여기선 또 잘렸어. 그리고 사건을 저지른 거죠. 사장의 차 열쇠를 복사해서 자기가 훔쳐 타고 도망간 거야. 이 차입니다. 그래서 뭐 했냐? 여기가 여의도 KBS 옆에 있던 광장이에요. 여길 들어갔어. 지금 차로 사람 치여 죽이려고 하는 거지. 11살, 5살 애들이 차에 치여 즉사했고요. 21명이 다칩니다. 그러다 차가 멈추자 13살인 중학생 하나 잡아가지고 인질극까지 벌였는데 애가 눈이 안 보이니 뭐 제대로 하겠냐? 금방 사람들 달려들어서 제압됐고 경찰이 잡아갔죠. 한 달 만에 사형받았고요. 항소, 상고 다 기각됩니다. 그리고 7년 만인 1997년 12월 30일 형이 집행됐어요. 이게 마지막 사형이었잖아. 마지막 사형수 중 한 명이야. 이 새끼 범행 동기는 뭐 사회에 대한 분노지. 직접 한 말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너무 냉정해서 자기는 죽을 결심을 했고 사람이 많은 광장을 보자 다 치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 감고 차를 몰아갔던 거래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씨발람이 뭐 눈을 감긴 왜 감아. 이게 1991년 10월 19일 사건입니다. 20살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보면 심정이 이해는 가지. 근데 그거는 광장으로 돌진하기 전까지의 김용재를 이해하는 거야. 사람 죽이기로 작정한 이상 이건 그냥 씨발람이죠. 뭐 장애 있으면 다 범죄자 되냐? 불쌍하게 산 거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불쌍하게도 못 봐주는 거지. 하지만 뉴스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용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자 이 사건이 약간 신파극 느낌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형 받았는데 사정을 알게 된 여기서 죽은 유치원생의 할머니가 탄원서를 써줬다니까? 피해자 가족이. 이런 일을 막으려고 사회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씨발 그냥 아주 그냥 복지 그냥 이 복지핑들이 하도 늘어나가지고 혜택이 너무 많아. 영세 자영업자 하느니 그냥 백수 돼가지고 보조금 받아먹는 게 나을 정도예요. 아니 씨발 일하는 사람보다 백수가 돈을 더 받는 게 이게 맞아? 복지가 너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의지를 잃는다 이거지. 안 해도 돈 주니까. 이 밸런스 패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현역에서도 이 최원종이라는 새끼가 차량 돌진으로 시작해서 흉기난동했잖아. 이 새끼는 김용재보다도 잘 살았어요. 부모가 해준 집에서 혼자 살았고 사건 저지르고 변호사 선임한 거 봐서는 집이 괜찮다고. 시대적으로 봐서도 이 새끼의 삶은 질이 달라졌어. 예전에 비해 좋아졌잖아. 왜 근데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그 이유를 일본 사건으로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랑 가깝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상 비슷한 사건들이 먼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2010년 6월 22일 오전 7시 35분 2차입니다. 마스다에서 나온
패밀리아 S 웨건이라는 건데 과속 질주를 하고 있네. 고속도로면 모르겠어. 근데 이 장소가 웬 공장 안에 부지랍니다. 여기 히로시마 미나미구 니호오키마치에 있는 마쓰다 자동차 본사 소유의 우지나라는 공장이에요. 일단 서행할 곳에서 존나게 밟아대니까 들어가려는 거 경비원이 막았는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 한 70km 속도로 밟으면서 먼저 직원 2명을 치웠고 다시 5명 들이받고 800m 떨어진 본사 공장으로 들어가서 추가로 4명을 더 받았어요. 총 12명이 차에 치였고요. 1명이 죽습니다. 마쓰다는 일본 자동차 회사잖아요. 여기 들어온 차도 마쓰다 거예요. 이 차로 마쓰다 직원들을 쳤다는 건 사건의 인과가 마쓰다로 다 귀결된다는 건데 운전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 마쓰다랑 무슨 사연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42살 히키지 토시아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긴 연예인이 뺑소니 친 적 있단 말이야. 관상이 과학은 맞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사건 당시는 무직자였습니다. 근데 2달 전 이 현장인 마쓰다 공장에서 2주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50분 만에 잡힙니다. 남은 건 그러면 이 새끼 어떤 새끼고 범행 동기가 뭐냐 알아봐야지. 히로시마가 고향이에요. 부모가 창가학회 신자였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창가학회는 꽤 알려진 사이비 종교죠. 부모랑 여동생까지 4식구 살았고요. 아빠부터가 마쓰다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사망했고 아빠가 간호사랑 재혼했는데 새엄마가 이 토시아키랑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겠지. 그리고 토시아키는 뭐 어떻게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쓰다 자동차로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에 취직했어요. 6년 넘게 일하다가 희망퇴직을 합니다. 사실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 딱히 문제도 없던 사람인데 왜 퇴사했는지 회사에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다 2008년까지 다른 일 조금씩 하다가 파산 신청을 하네? 도박을 했던지 아니면 뭐 생활비 부족으로 일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 빌려 쓰든지 하면서 못 갚을 빚이 만들어진 것 같아. 2010년에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사건이 일어난 마쓰다 본사의 공장이죠.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미 40살이야. 단기 계약직을 이 나이에 왜 하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요 2주 만에 실질 업무 일수는 8일밖에 안 돼요. 또 희망퇴직을 해. 회사에서는 토시아키가 평범하고 얌전해서 사건을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 새끼만의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지. 동네에서는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걸 본 사람이 많았어요. 다리가 안 좋나 본데 이게 사건과 관련이 좀 있나 보자고. 사건 6시간 전인 새벽 1시 반에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을 3시간 정도 만났대요. 여기서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 나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 가구들 위치가 바뀌어 있대.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 보고 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사건 있고 나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새끼가 자기 왕따 당한다고 망상 지랄병 떨고 있는 거야. 토시아키 만나서 이런 얘기 듣던 그 사람은 일단은 공감을 해주는 거야. 아, 일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조금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이라고 있어요. 트럭 몰고 길거리에서 사람 들이받고 막 칼로 찌르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 일본 채원종이 있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따라해보고 싶다 그랬대. 이 말에 놀라가지고 야 아키야 너 회사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래버리면은 혹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너 위험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토시아키가 또 이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냐는? 그러면서 집에 갈 땐 또 신나 보였대요. 그래놓고 몇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거야. 체포 직전에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결국 왔다시 저질렀다는 막 이렇게 자랑도 했고 정신문제야 이거 확실히. 재판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2012년 1월에 열렸어. 여지없이 또 헛소리를 해요. 8명째까지는 차로 치여 죽인 걸 인정하는데
9명째부터는 기억이 안 난대. 뭐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왜 개소리를 하지? 존나 닮았다 진짜. 마쓰다 직원 전부가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한 2, 30명 정도 죽였어도 자기가 만족했을지 모르겠다. 가석방 되면 다시 마쓰다로 돌진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지랄 했고요. 재판에서. 재판이 또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이 새끼 중간에 잤나 봐. 하품하면서 들어오더니 검사가 뭐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그 질문은 패스한다는, 오늘의 첫 패스, 이 질문 패스할게요. 뭐 이래. 그러면서 실실 쪼개. 씨발람이 뭐 지금 가족 오락고 아니야 이게? 고요 속의 외침이야? 미친놈이 뭔 패스를 하고 있어 법원에서. 정신 문제가 있어도 씨발 이래버리면은 용서할 수 없죠? 이런 새끼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미친 새끼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지금 뭐야 이게? 자, 미친 건 확실해 보이니까 정신감정 하면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또 이런 더운 데다가 자기를 넣어서 뭐 할 거냐? 집에 보내줘라. 막 난동 부렸고, 제일 또라이 짓이 이겁니다. 자기가 죽인 유가족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 내가 죽여줬으니 너네들도 이제 살기 편하지 않냐? 입 하나 줄었으니까. 자기 덕에 보험금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 통장에 넣어줘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무기징역 나왔어요. 비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강하게 연관된 망상적 장애가 있지만 완전한 책임 능력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처음 일을 그만뒀을 때부터 망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오래 못 붙어 있고, 범죄 동기가 하나 또 보이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같았다는 거죠. 이 새끼 파산했었잖아. 이유가 도박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마쓰다에서 일했으니까 자동차를 접할 기회가 많았을 거 아니야. 차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다 여기에다가 돈을 써요. 스포츠카만 4대를 삽니다. 산다고 끝이야? 튜닝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디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사원인데 1년에 스포츠카를 한 대씩 뽑아 제끼면은 유지비 어떻게 해요? 보험료랑 다. 이 새끼 카푸어였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는 게 이제 좀 조급해지겠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어디서 시작된 건진 모르겠지만 피해망상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이 와중에 또 얼탱이 없는 건 사람이 12명이나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공장은 아침 9시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또 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니고 씹을 거. 사건이 아침에 있었잖아. 수습하고 오후에 공장 돌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1시간 30분 만에 공장이 재가동됐대요. 경찰 불러놓고 옆에서는 계속 일 시킨 거지, 직원들. 경비 시스템 조금 설치하고 추모 공간도 5군데 만들긴 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부지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른 사고일 때 딱히 회사 책임은 없나 봐, 법적으로. 그냥 일을 바로 시킨 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리고 회사가 자숙한다면서 광고를 당분간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씨발. 공장 직원 죽었는데 광고 안 하는 게 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그 돈으로 그냥 위로금이라도 주지, 씨발 거 그냥. 에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이러면은. 지금은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묻지마 차량 돌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뭐 진작에 있었고, 이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답은 하나죠. 정신 문제가 있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 정신 문제는 뭐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극복할 줄 알아야지, 씨발. 그렇다고 이러면 돼? 이런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새끼들 잘못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죠. 들이받으면 끝이야. 알아서 피해하는 수밖에 없어. 애초에 그런 새끼가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밖에 나가면은 차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